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샤론도즈 마스터 김설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전직이 대형 쇼핑몰에서 구두 장사를 했어요. 신발 장사입니다. 장사를 시작했죠. 그 신발 장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훌쩍 먹어서 더 이상 이거를 하기는 좀 힘들겠다.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조금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잘 되는 가게를 그냥 훌떡 하루아침에 접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다가 동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애터미라는 것을 제품보다는 사실 돈 버는 도구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공부하는 도구로 애터미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싼 거예요. 이런 제품과 이런 가격이면 무조건 돈 벌지,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2년 반 차 돼서 이제 3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 애터미는 플랜이 100일 판매사 1000일 1000만 원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 1000만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무슨 1000만 원이냐고요? 맞습니다. 저한테는 좀 아직 멀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송영인 팀장님이 똑소리 나는 가이드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다른 내용인가요? 야, 역시 강사님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새로운 내용같이 아주 그냥 저도 깜짝깜짝 놀라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막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방금 전에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애터미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이상한 거죠? 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뭐 특별히 뭐 비전 강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전이라 하면 애터미를 만난 게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제일 고민이 무엇일까? 안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저는 항상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들이 말하는 그 라인 파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뎁스로 계속 내려가라. 근데 내려갈 수가 있나요? 저의 인맥은 이제 벌써 끝났죠. 거의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니까 저의 인맥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라인 파기를 하고 계속 뎁스로 내려가냐. 뎁스로 내려가려면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자를 어디서 찾느냐. 그럼 길거리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뭐 개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2년 반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라인 파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보니까 뭐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3년 차도 있고요. 4년 차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저 인맥이 없어요. 핸드폰을 열면 거기에 몇백 명의 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맥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 인생을 잘못 사는 줄 알았어요. 애터미를 하려고 보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애터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을요? 방법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터미를 그럼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인 파기를 어떻게 하나요? 아시나요? 네. 라인 파기는 결국 후속 관리입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뭐 후속 관리라고 하는데 그 후속 관리는 바로 지속적인 관계십, 지속적인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후속 관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터미에만 후속 관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도 다 후속 관리의 한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한 5년에 한 번 만나, 2년에 한 번 만나, 1년에 한 번 만나. 1년 동안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하다가 내가 뭐 우리 딸을 시집 보낸다고 뜬금없이 전화를 하면 그 친구가 과연 흔쾌히 나에게 축하해 줄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후속 관리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모님한테 과연 1년에 한 번은 전화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제가 이제 55살인데요. 그 55살 동안 그냥 단짝 친구들 그다음에 아주 친한 지인들만 하고 전화하고 만나고만 했지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그냥 뭐 메시지도 주고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후속 관리의 기본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떤 내가 사업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내가 반드시 인사도 하고 이런 지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습이 워낙 안 돼 있었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분들도 옛날부터 연락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 관리를 이제 이게 애터미 우리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후속 관리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품을 처음에는 전달을 지인들한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친구인 조금 전에 팀장님, 송영희 팀장님이 제 친한 친구거든요. 친구한테 제품 좀 써봐. 그리고 하나 전달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는데 그 거절을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날도 가고 그다음 날도 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가면 제가 결론은 애터미 얘기를 하고 오겠지만 처음에는 애터미 얘기 안 하다가 애터미 얘기하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제품 좀 써줘, 써줘." 이렇게 쓸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후속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거절받았을 때 그분에게 또 가셨나요? 대부분 한두 번의 거절을 받으면 그곳은 가기 싫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 꺼림칙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그런 표시 안 내는 사람들한테만 제 발걸음은 옮겨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 거절하더라도 그냥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내 제품을 써줄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내 제품을 한 개라도 써 주거든요. 네. 10번 갔는데 한 번도 안 써 주신 분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쪼끔 '천천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라지만. 네. 예를 들자면 한 가지를 제품을 써 주면 그분들한테 이제 또 갑니다. 제품 쓰셔 가지고 트러블이 없는지 반응은 어떤지 이분이 좋은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나쁜지 제가 맞게 전달을 한 건지 그분한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한테 맞지 않은 걸 제품을 권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의 느낌을 보고 그다음에 AS 해 주는 거죠. AS는 어떤 AS냐면요. 제품에 대한 기분, 성분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알려주면서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애터미 제품이 이만큼 좋아."라는 얘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애터미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좋아. 괜찮아."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가라고.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소리는 너무너무 좋다는 소리로 알아들으셔도 무방하다고 우리 최고 직급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소리 하면 애터미 사업 끌어들일까 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시켜 주면서 네 좋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좋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는 다른 제품도 권하지만 한 명만 소개시켜 줘. 이 제품 쓸 사람 한 명만 소개시켜 줘. 내가 요번 주에 이거 10개 팔아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면 그분은 좋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거는 집중력, 그다음에 나의 열정에서 그것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깐요. 요 타임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좋아." 그래서 인제 그분에게 계속 제품도 늘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에서 왕소비자가 될 확률이 있죠. 우리는 후속 관리를 하는 목적은 소비자에서 왕소비자, 단글 소비자, 그다음에 애용자를 만드는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또 합니다. 애용자가 되고 왕소비자가 되면 그분이 사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저의 짝사랑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매일 갑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매일 얘기해 주고 보상 플랜을 얘기해 주고 막 그래요. 여기에서 바로 라인 파기의 오류가 범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2년 반 동안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제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쪼끔 더 성과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개시켜 줘."라고 부탁했을 때 그분이 소개시켜 준 그분에게 제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소개시켜 줘." 그래서 인제 그분을 팔고 오잖아요. 그러면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이 소개자가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의 착각이 들어서 이 소비자한테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복달을 하죠. 그리고는 소개자한테 이분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라인 파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소개시켜 줘." 그랬으면 제가 소개시켜 준 소개받은 고객님에게 계속 가서 또 제품을 얘기하고 제품 리드해서 이분을 소비자, 왕소비자, 애용자로 만들 때까지 계속 그분한테 가는 거죠. 그럼 소개자한테는 소개시켜 준 이분한테는 안 가냐고요? 네. 이분한테도 가지만 이분한테보다는 소개해 준 이분한테 쪼끔 더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저의 시간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 패턴을 소개받은 이 사람에게 고객님에게 가서 "제품 좋다." 얘기 듣고 "괜찮아." 그럼 "소개시켜 줘." 그 밑으로 또 이분의 지인들, 이 소개자의 지인이 아닌 이분의 지인을 밑에 가입시켜서 제품 전달하고 또 그 제품 그분의 지인을 또 제품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요. 많은 인맥은 사실 필요 없어요. 정말 딱 두 사람씩만 있으면 그 밑으로 뎁스가 깊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10 명의 소개자가 나타나면요. 저의 인맥은 없어도 괜찮죠. 소개해서 계속 회원갑시키고 라인이 쭉 길게 나가는 거거든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인제 2년 반 동안 하면서 굉장히 2년 반 동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사실은 못 났어요. 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배운 대로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제가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제 쪼끔 어렵죠? 이야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판매사님한테 제가 매일 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 애터미 얘기하고 지인들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세일즈 마스터님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걸음마 단계를 뛰었는데 마치 제가 달리기를 하라고 재촉하고 앞에서 결승선에서 막 박수치고 있는 꼴이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판매사님들의 명단 속에서 제가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판매사님들이라든지 초기 그 관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초기에 2 명에서 3 명을 소개합니다. 근데 처음에 판매사님들이건 그다음에 어 초기 사업자님들이건 관심 사업자님들이 3 분을 소개할 때 그냥 엄청 대단한 분이라기 능력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고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펑크레식 하나 써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능력? 이런 분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사업 안 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쪼끔 가다가 다시 판매사한테 가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보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근데 이 3 분을 줄 때 반드시 이 3 분한테 1 주일 동안 매일매일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 판매사님한테 가는 것보다 이 판매사님이 애터미의 진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 매일매일 3 개월 내내 판매사님만 찾아갔더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진도가 안 나갈까? 하지만 이분들한테도 제가 다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결과였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판매사님이랑 소개자분이 소개하신 이분을 끝까지 팔로우업해서 끝까지 제가 후속 관리하고 끝까지 그분들을 내가 이분들을 1년 내내 관리하겠다는 심상으로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도 저의 소비자가 되지만요. 더 큰 소비자는 판매사나 초기 사업자님들이 깊숙이 애터미 애터미 그렇게 하는 거야? 애터미 그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네? 이래서 본인들이 이제 비로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러는 거야?' 하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업하시고 전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거의 계시는데요. 아마도 다 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의 지난 오류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라인 파기는 끝난다." 그것을로 그런 활동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무엇이 되냐면요.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월 5천만 원이 된대요. 어려운가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소개자님한테 가는 길은 거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인맥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가서 무슨 얘기해? 할 얘기도 없어. 제품 한두 개 전하면 그거 어떻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죠?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할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한두 번은 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동영상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박용화 로얄 마스터님 혹시 아시나요? 석세스 세미나에서 박용화 로얄 마스터님이
본인의 그 환영사를 하면서 본인의 인생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초창기에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심사를 터치해라. 관심사를 파악해라. 네. 제가 소개받은 그 지인하고 저는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고 정보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애터미 저의 제품을 마트 체인지를 전부 다 시키려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요? 관심이 무엇인지,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 형제는 몇 명인지, 식구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질문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니즈 파악을 하면서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터치하시면 굉장히 그분하고 저하고 인맥 쌓기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관심을 터치해라. 이것이 바로 라인 파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러니까 관심을 터치 안 하고서는 우리들이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관심사를 터치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에 사는 목표가 달랐어요. 저는 황금 만능주의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제 친구는 그거보다도 사람, 마음, 터치, 뭐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사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다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좋고 나쁘고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애터미 비즈니스를 접목시키는 거죠. 어떤 분은 박용화 로얄 마스터님이 그랬어요. 아주 부자인 강남 사는 할머니가 계신데 관심사가 오로지 손주래요. 손주가 천재래요. 그래서 그분은 돈이 너무 많은데 천재를 진짜 천재로 키우는 방법으로 애터미를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세요.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쩌면 애터미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사업을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라인이 폭발했다는 얘기를 저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관심사로다 애터미를 그래서 애터미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라는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애터미 라인 파기를 하면서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 분이 애터미 부업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 열렬한 이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멘트를 쓰냐면요. 애터미 부업해보세요. 애터미 사업해보세요. 손해날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테스트해보세요. 이미 애터미 제품을 지천에 다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애터미 사업 안 하시면 사장님의 지인들을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3년 후에 혹시 사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 지인들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티 예방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연습해 보세요. 손해날 거 없어요. 손해날 건 없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애터미 회원가입 내가 애터미 부업했다고 광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다단계잖아. 무슨 자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다단계 100단계가 무슨 상관이야. 다들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야 요즘 하나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요즘 2개 3개 다 하는데 그래서 나도 그냥 남는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손해날 거 없잖아요. 아니요 말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분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후속 관리를 갔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뭐 그냥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회원가입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싫다고 한대요. 그래서 야 정보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요령을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안티의 반응 또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안티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정듯이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친한 지인은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하면 내가 회원가입 해줄게. 그럼 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되잖아요. 근데 회원가입 돼 있어 이러면은 초기 사업자라든지 관심을 조금 가지려는 사람들이 그때 다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해줘야 돼요. 회원가입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객님.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언제 회원가입 돼 있어? 언제 했어? 이렇게 하면 글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회원 탈퇴돼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데리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작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회원가입하는데 무리 없이 네 소비자도 회원가입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드시 또 이래요. 아니 손해날 거 없어요. 아니면 말고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는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왜? 다른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 있고요. 또 하나는 애터미 제품이 자기는 안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쓰고 있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터미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럴 때 가서 또 한번 제대로 이번에는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애터미 알아보세요. 제대로 알아보세요. 손해날 거 없어요. 혹시 지금 애터미를 안 알아보시면 3년 후에 엄청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애터미 알아보는데 돈 절대 안 들어요. 집중해서 시간만 잠깐 보세요. 저한테 설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이미 전 세계에서 애터미는 인정받고 있거든요. 요 사실을 그때 탁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최근에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후속 관리고요. 라인을 파기하는, 그러니까 라인을 내려가는, 뎁스 깊숙이 내려가라는, 우리 전문 용어로 라인 파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이미 다 하고 계셨지만 혹시 힌트 얻으신 거 있나요? 결국은 우리는 후속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애용자, 왕소비자, 단골 소비자, 그 다음에 관심자, 그리고 부업자, 그 다음에 전업자,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우리 사업자, 동업자를 육성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것만 한다면 임페리얼 바리스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티플라이어를 읽다가 보니까 나온 게 있거든요. 읽기 시작할게요.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더에서 1만 시간 법칙을 소개했다. 전문 지식을 쌓거나 위대한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실천과 시간에 달려 있는데 대략 1만 시간 정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완성은 정말로 수년에 걸쳐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이루어지지만 기초를 쌓는 것은 1년 동안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통찰력이 뛰어난 동료 드네시 찬드라는 한 가지 질문은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신의 올해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이 질문을 간직해 보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이것을 그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누누이 저희들은 많이 여기저기서 듣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기초를 쌓는 1년 동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참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초 쌓을 때 1만 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도 능력도 아닌 시간입니다.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애터미의 일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에 성공 30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얘기하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애터미의 30. 1. 초심. 2. 열심. 3. 뒷심입니다. 여러분, 이 30을 가지고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